안녕하십니까, 박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판결 한번 봐볼 텐데, 지금이야 이제 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에 로펌 다닐 때 부동산 뭐 경매나 이런 거 관련된 소송을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경매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은,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고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경매 개시일 전에 확정일자랑 뭐 대항력 같은 걸 갖추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보증금이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사실 그거밖에 없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정 금액은 국가가 보호를 해주겠다. 보호를 해준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파트에 보면은 다 대출이 있잖아요. 갭 투자 같은 걸 엄청 많이 하니까 완전히 이 집에 대출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대출 받고 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특히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런 부동산들 등기부를 떼보면은 그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대출을 해주면서 그 아파트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 1순위가 은행이야, 보통은. 은행이 그렇게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 사람이 집을 샀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순위상으로 봤을 때 대출을 먼저 해줬으니까 은행이 1순위일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인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한테도 똑같이 은행이 설정을 먼저 했으니까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 너네들이 다 먼저 받아가, 이래버리면은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준 취지가 그런 거예요. 보증금 중에서 일정 부분은 세입자한테 먼저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은행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은행들은 싫어하겠지. 왜냐면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하면은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지만 법으로 인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제도야. 당연히 전세 사기를 당한 거나 이랬을 때 그 최우선 변제권이라도 행사해가지고 그거라도 배당을 받으면 손해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집이 날라갈라 그래, 뭐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이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그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입자로 신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거나 은행 쪽에서 그거를 눈치를 못 채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뭐 아파트가 실제 5억짜리인데 은행에서 뭐 한 4억 정도를 대출해줬어. 그래서 근데 뭐 이 아파트 자체가 한 3억 5천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도 자기 돈을 다 회수를 못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을 한 5천만 원 받아가 버리면 은행 돈을 5천만 원을 가져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은행이 그걸 꼼꼼하게 봐요. 세입자가 실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은행들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서류 같은 걸 막 볼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허위의 임차인이라고, 그걸 가짜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가짜 임차인으로 의심이 되면은 은행 쪽에서 배당이 소송이라는 걸 많이 해요. 경매가 이제 딱 끝나서 낙찰이 되고 나서, 그러면 경매 법원에서는 배당표라는 걸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경매 비용 얼마 쓰고, 뭐 집행관 비용 얼마 쓰고, 은행이 1순위니까 은행한테 얼마 주고, 남는 게 있으면 뭐 세입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쭉 배당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허위의 임차인이 실제로 살지도 않은 사람이, 보증금을 준 적도 없는 사람이 나도 임차인이요 하면서 신고를 해가지고 배당표 상으로는 돈을 받아가는 거 써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임차인 아닌데 얘 가져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배당표가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은 빼주세요 하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걸 배당이 소송, 주로 이제 은행들이 많이 거는데, 그 배당이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재판 절차는 그렇게 돼요. 선순위로 배당을 받은 그 배당표 상의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임차인이 이 세입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실제 거주를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그게 쟁점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재판을, 배당이 소송을 하면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저희가 전형적으로 이제 은행 편에 서서 배당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이제 변호사 없이 혼자 나왔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이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 물건지가 어디 시흥에 있는 아파트야. 근데 세입자 계좌 내역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시흥에서 돈을 쓴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어디 무슨 뭐 대구나 뭐 부산, 그러니까 계좌 내역이 거기서밖에 안 나오고, 뭐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통화 내역을 뭐 아마 확인하기 어려울 텐데, 제가 옛날에 소송할 때는 그런 것도 막 많이 확인했었었는데, 기지국 찍혀 있는 것도 보면은 그 시흥은 없고 다 무슨 뭐 대구 부산 막 이런 데만 찍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산 거 맞나.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하면서 의심이 드니까 이제 당사자 신문을 한 것 같은데, 신문한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여기 산 것 같지가 않으니까 지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 아파트 옆에 무슨 마트가 있어. 마트가 땡땡 마트야. 근데 그거를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이 마트가 아니라 그걸 홈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몰라. 그거를 이 사람이 실제 그 아파트에 거주했으면은 모를 수 없는 내용들, 실제로 살았다고 하면은 실제로 살았다고 하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내용들을 물어봐도 이 사람이 대답이 계속 막 애매모호해. 그러다가 만약에 그 아파트가 뭐 1101호였어.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시죠? 이러면 타죠. 몇 층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몰라. 그런 데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준비를 다 해오고, 아니면은 실제로 거기에 잠깐이라도 거주를 했었으면은 이제 못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기가 살았던 집인데 뭐 1101호인데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몇 층 누르세요 하면은 거기서 대답을 못하고 막 어물쩡거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가짜인 게 거의 100%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많이 이겨요. 그리고 은행들이 그거를 잡아내는 스킬이 있고, 왜냐면 다년간 그런 소송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당이 소송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여기 판결 중에 작년 1월쯤에 선고된 게 딱 이런 경우,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갔는데 실제로 살질 않았어요.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보증금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한 거예요. 경매 사건에서. 이게 경매방해죄냐 아니냐 보면은 경매방해죄라는 별도의 또 처벌 조항이 있는데, 경매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형사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여기 판결을 읽어보면은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그 실제로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신고하고, 그러니까 확정일자 있어야 되고 뭐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경매가 시작되고 나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거니까 어차피 애초에 얘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야. 그래서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차피 가짜로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날짜 자체가 경매 이후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한 거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 방해가 될 수가 없어 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예요.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갑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수의 빌라를 임차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경매 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 이후에 만든 것을 작성한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경매 전에 이미 가라로 만들어 놨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경매가 개시되고 나서 계약서를 만든 거죠. 허위로. 그래가지고 권리신고의 배당료 신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경매 신청이 기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정된 건 경매방해죄가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재판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두 번째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경매방해로 볼 수 없다 라는 거였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경매방해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꼭 이렇게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경매 절차 내에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그런 취지인 거죠. 아니 그거를 간과하고 모르고 넘어갔으면 실제로 배당을 받았을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거냐, 아마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내가 사기를 당했어. 뭐 투자한다고 했다가 한 뭐 정말 큰 손해를 봐가지고 그 사기를 당한 이유 때문에 내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 사기 피해자 아닌가요?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을 사기당해가지고 내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라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서 뭐 이런 방법도 있대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지금 뭐 서울 최우선 면제권이 뭐 몇천 되니까 뭐 그거라도 건지려면은 너랑 나랑 뭐 임대차 계약 한 것처럼 해갖고 내가 신고해서 그거 배당 받아갖고 너한테 뭐 줄게, 대신에 나한테 한 돈 1,000만 원만 줘,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렇게까지 법률적인 분쟁으로 번지거나 사기 또는 뭐 경매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왜냐면 이 사람도 내가 지금 사기당해갖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빚쟁이들 쫓아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말을 혹해가지고 씨발 그래? 그 한 5천이라도 건지면은 그 돈 가지고 또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행이랑 법원을 다 속여가지고 실제로 배당까지 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면서 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서비스로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만드는 건 쉽진 않습니다. AI 툴들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리걸몬스터 이 코드가 벌써 한 해보니까 한 230만 줄이 넘었어요. 저희 서비스가 엄청 규모가 큰 서비스란 말이에요. 규모로 따지면은 뭐 스타트업 정도 수준이 아니고 되게 상당히 중대형 사스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쨌건 제가 컴공이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개발자들이랑 같이 이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엄청 빨라요. 검증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제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할 거예요. 어플 출시하면은 열심히 홍보할 생각이에요. 이제부터는 어플을 출시를 하든 뭐 서비스를 배포를 하든 뭔가 좀 잘 작동을 하고 오류가 없어야지 사람들한테 야 써봐 이러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잔잔한 버그들도 있고 오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테스트하고 하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그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도 볼 때마다 계속 에러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의 다 잡아가고 어플까지 출시를 하면은 진짜 사람들한테 좀 편리한 법률 플랫폼이 될 거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 또 한번 영상을 찍고 그때는 또 기능도 자세히 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